우선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세계에서 제일 추운 마을, 오이메콘 마을입니다. 오이메콘 마을은 러시아의 북동쪽에 위치하며 인구 1000명 남짓의 작은 마을입니다. 이 마을은 사람이 거주하는 곳 중 가장 추운 곳으로 남극을 제외하면 사실상 지구에서 가장 추운 지역입니다. 오이메콘 마을은 극한의 추위 덕분에 실사판 노스랜드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마을은 1월 평균 기온이 영하 46도에 육박하여 기온이 영하 52도 이하로 내려가야 모든 학교가 휴교를 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 동네도 여름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한국에선 비교적 선선한 날씨라고 할 수 있는 영상 22도만 되어도 폭염주의보를 발령한다고 합니다. 실내 알가로브에 위치한 산 알폰소 델마르 리조트의 수영장은 전체 너비가 1km, 최대 수심 35m, 총 면적이 거의 8헥타르에 달하는 초대형 수영장입니다. 이 수영장의 면적을 평형으로 환산하면 23,300평에 육박하여 실로 엄청난 면적임을 더 쉽게 느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러한 엄청난 면적으로 인해 기네스북에도 등재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한편 이런 메가톤급의 스케일에 따른 발생 비용도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건설 비용만 10억 달러, 물 유지 관리비만 매년 200만 달러가 든다고 합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큰 수영장은 관리를 어떻게 할까요? 생각만 해도 막막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넓은 수영장은 항상 맑은 물로 채워져 있습니다. 한쪽 끝에 펌프가 바닷물을 끌어오면 다른 한쪽의 펌프는 그걸 다시 바다로 내보내는 기술 덕분이라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학비가 비싼 학교는 대학교도 아닌 스위스에 위치한 한 고등학교입니다. 주로 세계 최고의 부호들이나 왕족들이 많이 다니는 학교로 왕들의 학교라고도 불리는 이 르로제 국제학교의 졸업생들을 살펴보면 스페인의 국왕 후안 카를로스, 이집트 국왕 푸아드 2세, 벨기에의 국왕 보두엥, 록펠러 가문의 윈드롭 록펠러 등이 있고 한국인 졸업생으로는 뮤지컬 배우 임태경 씨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유명 인사를 배출한 이 고등학교의 1년 학비는 자그마치 1억 5천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세계 최고 수준의 학비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학교 내에는 승마장, 수영장, 럭비장 등 아주 다양한 체육시설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현존하는 가장 거대한 동상은 바로 인도에 있는 통합의 상입니다. 인도의 독립운동가인 사르다르 파텔이 이 조각상의 주인공이라고 합니다. 이 조각상의 높이는 무려 182m로 자유의 여신상 높이가 46m인 걸 감안하면 엄청난 크기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파텔 동상을 세우는데 무려 18,000톤의 강철, 1,700톤의 청동이 사용됐고 이에 들어간 비용은 하나로 4,90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는 인도에서 인구 2천만 명분에 해당하는 연간 보건 예산과 맞먹는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소식에 따르면 인도에서는 통합의상보다 30m가량 더 높은 차트라파티 왕의 동상을 건립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프랑스 공식 출생증명서에 기록된 1875년 2월 11일 잔 루이즈 칼망 할머니의 생년월일입니다. 상당히 부유한 가문에서 1875년에 태어나 직업이라고는 가져본 적이 없고 테니스, 오페라 등 고급 취미생활을 즐기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1997년 8월 4일 12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고 마는데요. 그녀는 생전에 빈센트 반 고흐를 직접 보았고 이승만 전 대통령, 슈바이처 박사와 동갑이었으며 김구와 아인슈타인보다 누나였습니다. 이렇게 오래 산 비결이 뭘까 하고 그녀의 행적을 들여다보면 경악스럽기 그지없는데요. 그녀는 21세부터 117세까지 무려 97년 동안 담배를 피웠고 고령의 나이에도 맵고 짜고 튀긴 음식 등을 자주 먹었다고 합니다. 오래 살 사람은 뭘 해도 오래 살 수밖에 없는 걸까요? 장장 5년 반에 걸쳐 완성된 블록버스터급 스케일의 주택으로 위치는 보안상의 이유로 스위스에 소재한 것까지만 알려져 있습니다. 이 주택의 가치는 하나로 약 14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집의 내 외벽과 문, 창문 등은 20만 kg에 달하는 순금과 백금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이러한 귀금속뿐만 아니라 유성의 파편 조각과 티라노사우루스의 화석뼈까지 이 주택을 짓는 데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총 4개의 층으로 이루어진 이 주택의 전체 면적은 738평 규모로 방 8개와 지하 와인 저장소 등이 있다고 합니다. 현재 지구에는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전염병이 창궐하여 오랜 기간 동안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코로나보다 더욱 끔찍했던 전염병이 있습니다. 1346년부터 1353년까지 유럽 전역을 뒤흔들었던 대규모 전염병의 유행, 중세 흑사병입니다. 중앙아시아에서 유입되어 유럽 동부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흑사병은 일단 발병하면 빠르면 6시간 안에 사망에 이르게 되고 그 전염성 또한 엄청나서 당시 세계 인구 4억 5천만 인구 중 1억 명 혹은 그 이상이 사망한 인류 역사상 최악의 전염병입니다. 흑사병은 말 그대로 사람들이 피부가 까맣게 썩어 들어가며 죽어가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위생 인프라가 잘 갖추어진 현대에는 비교적 잘 발생하지 않는 질병이지만 아직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질병이라고 합니다. 최대 수심 11,092m인 마리아나 해구는
지구의 대륙권 범위가 1550m에 불과한 걸 고려해보면 정말 엄청난 깊이라는 것을 새삼 느낄 수 있습니다. 인간의 스쿠버 다이빙 최대 기록은 수심 318m이고 수심 1005m부터는 한 줄기의 빛도 들어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엄청난 수심을 자랑하는 마리아나 해구 맨 밑바닥까지 들어간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제임스 카메론 감독인데요. 이 감독은 영화 아바타2의 주 배경이 될 마리아나 해구를 직접 눈으로 보기 위해 수심 11,092m까지 탐사정을 타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평소 불같은 성격을 자랑하는 제임스 카메론 감독은 이 시간이 자신의 성격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좋은 순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이페리온은 현재 살아있는 나무 중 세계에서 가장 키가 큰 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메타세코이어라는 수종의 나무인데 약 2억 년 전 중생대 초식 공룡들과 함께 지구에 등장한 살아있는 화석과도 같은 나무입니다. 현재 이 나무는 미국 캘리포니아 레드우드 국립공원에서 보호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 나무의 높이는 116m가량으로 웬만한 30층짜리 빌딩과 높이가 비슷하고 엘리자베스 타워와 자유의 여신상보다 더 높습니다. 또한 나무의 나이는 600살 정도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정보 인포트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